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정은이 내놓은 이색적인 관광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김정은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바로 관광입니다. 김정은이는 이미 스위스 유학 경험도 있고, 김정은이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CNN이나 또 혹은 뭐 CCTV 중국의 또 뭐 각종 NHK 또 한국의 방송 다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김정일 체제 때는 왜 이 관광 사업을 활성화를 안 시켰냐면, 어떻게 하든 김정일이는 이 폐쇄 정치를 통해서 그 외화벌이 사업에서 충분한 외화와 통치 자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에서는 그렇게 관광 사업이 확대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 북한의 1차 핵개발 이후부터 서서히 다가오는 유엔의 제재, 여기에 절박감을 느낀 김정일과 김정은이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새롭게 북한 관광이라는 그 확대를 꾀했습니다. 2012년부터 중국 관광객이 여건이 없어도 북한을 관광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게 김정은입니다. 또 김정은이는 2013년에는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북도 독림군, 신의주와 회령 등이 거기는 이제 그 좀 사족지도 있고 군사 요충지가 있어서 관광이 잘 안 되지만 그것도 관광지로 개방을 했으며, 2014년에는 평양에 관광대학을 설립해 인력 양성 등 그 교육자, 가이드 교육들을 또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가장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식령 스키장, 또 평양에 있는 문수 물놀이장을 개장을 했고, 갈마 비행장 리모델링, 그 다음에 2013년 14년에는 13개의 지방 특구를 지정하면서 평안북도 삭주군 청주지구, 황해북도 신평지구, 함경북도 온송지구 등 3개의 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들어서서 이 대대적으로 관광을 확대를 꽤 했죠. 여기에는 좀 뭐가 있냐면, 그 전에 김정일이하고 중국 정부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김정은이가 중국에다가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중국 정부하고 또 중국의 자본가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너희 관광이지 개발을 사업권을 우리한테 줘라 해서 대부분의 관광지는 대부분 중국 자본들이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년까지 한 8조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8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대규모 관광지를 지금 개발해 놓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대놓고 해마다 매해 1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여라 라고 하는 방침에 있어서 그 2013년부터 대대적으로 관광 회사들이 늘어나고, 관광 대행하는 그 각 나라의 관광여행 대행사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내놓은 이색 관광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평양 국제 상품 전람회,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색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이것도 관광객들에게도 오픈을 해요. 또 평양 국제 영화제, 평양 가을 마라톤 등 이런 것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평양에 와서 이 상품 전람회든 뭐 국제 영화제, 가을 마라톤에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주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흥미를 끄는데, 그 평양 시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관광 헬기 관광객이 또 늘었더라고. 그전에는 뭐 이 평양 도심에서 그 헬기는 아닙니다. 경비행기인데, 그 비행기가 뜬다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서 김정일 지시가 있기 전에는 평양에는 비행기 한 대 제대로 못 떴거든요. 근데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경비행기 관광도 내왔고,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 대동강 불꽃놀이 맥주 축제,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평양하고 원산 왕복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러시아제, 소련제 비행기로 이제 그
평양, 원산, 왕복. 근데 거기도 10명 이상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흉내 낼 수 있는 건 다 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하다가 이제 그 관광상품을 내놓는 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 김일성 탄생 관광상품도 있다고 해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관광사업. 그 다음에 주체사상을 배우는 관광상품. 미친놈들이지.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하게도, 자, 김일성 탄생 그 주년 기념 관광상품가 4월 달에 주로 오는 관광상품이죠. 그러니까 뭐, 김일성과 관련된 뭐, 혁명 유적지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고, 이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다가 주체사상을 배우는 관광상품이 나왔는데, 이게 2012년인가 13년인가부터 이제 시작이 됐대요. 주체사상을 배우는 관광상품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간다는 데는 이해할 수가 없어. 물론 그 외국 관광객들이 뭐 주체사상을 배우러 가겠습니까? 좀 신기하니까 들여다보려고 갔겠지. 근데도 주체사상을 배우는 관광상품 한 번 코스가 한 3시간 코스인데 자그만치 200달러가 넘어요. 20만 원 이상 내면서 주체사상 배우는 관광상품에 가는 거 서방세계 친구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또 있냐면 뭐 평양 아마추어 골프 관광상품도 개발이 됐고, 그리고 김정은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 2016년 원산 국제 에어쇼도 관광상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그 조선 김장 당국이 관광상품. 여기서 뭐 하나 했더니 북한에 있는 그 김치 공장에 데려다가 놓고 김장 담그는 거 있잖아요. 김치 담그는 거를 체험하면서 그 1시간 반 체험하면서 여기도 뭐 80달러를 내야 된대. 그 다음에 평양에서 바둑 대결. 이 평양에서의 바둑 대결은 이기면은 돈을 안 받고 지면은 또 뭐 한 30달러를 내야 되는 평양 바둑 대결. 그리고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 종합대학이나 평양의 대학생들과 함께 평양 졸업 여행 상품이래.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졸업 시즌에는 그 졸업식 하는 것도 관광상품으로 내보내서 그것도 구경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쏘가리 낚시 관광상품, 평양에서의 자화상 그리기 상품, 뭐 피겨 스케이팅 관광상품, 뭐 다 아시죠? 뭐 JSA나 백두산 관광 이런 것들은 다 알 겁니다. 그 얼마 전에도 뭐가 나왔냐면 북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게 뭐냐면 일본의 유명 낚시꾼들과 함께하는 3박 4일 북한 낚시 관광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유명인들과 같이 이제 그 북한에 와서 3박 4일 일정으로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백두산도 가고 뭐 JSA도 간다고 하는데, 이 낚시 일본인과 함께하는 낚시 관광상품이 이색적인 거는 한 번도 열지 않은 그 혁명의 성지 백두산 삼지연에 있는 그 소백산이나 이런 1급 청정지역 혁명 유적지가 있는 데 가서도 낚시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데, 이게 이제 3박 4일 코스에 우리 돈으로 215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제일 큰 관광상품은 집단체조인데, 집단체조 관광상품을 팔아주려고 문재인이가 작년도에 가서 집단체조를 보고 생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급부상하게 관광상품으로 유력했던 게 김정은, 문재인이가 백두산 정상. 그 관광상품은 이번에 이런 관광상품을 제가 쭉 공부하면서 연락을 취해봤더니 아주 개폭망한 겁니다. 개폭망.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1차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하고 나서 북한하고 이 한국의 굉장히 큰 여행사, 또 중국의 거대 여행사들이, 그러니까 이 2차 정상회담이 9월 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9월 달에는 그 한국 대형 여행사, 중국 여행사, 북한 여행사가 9월 달부터는 관광 패키지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팔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만약에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일이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결과만 나오면 이게 대박 상품이다. 이렇게 소문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김정은의 백두산에 올라간 거, 다 김정은의 이 벌크머니, 응? 이 달러벌이를 도와주려고 백두산에도 올라가고 집전태도 받더라고. 어찌됐든 지금 미국은 여러분 철저하게 북한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 관광 여행 금지국으로 딱 해놨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토 원비어 사건 이후에 가려면은 유서까지 써놓고 가라 라고 해서 미국은 북한을 관광 여행 금지국으로 딱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통상적으로 여러분 북한이 관광으로만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5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5억 달러가. 어마어마한 돈이지 이게. 갈마 관광단지, 삼지연 관광단지, 여러 관광단지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관광사업을 김정은이가 중국에게도 도와달라고 SOS를 쳐서 중국도 도와주고 있어요. 사람 보내주고 있거든. 여기에 또 1등 공신을 하려고 했던 게 문재양이더라고. 이거를 트럼프總理에 딱 막은 거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6년 북한에 여행 갔다가 위식불명 상태로 북한에서 풀려난 오토 원비어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외신들은 북한의 관광은 아우슈비츠를 걷는 거랑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한국계 미국 작가 수키 김은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모로 비극입니다. 매년 5,000명가량의 서구 여행객이 북한을 방문하며 그중 5분의 1이 미국인입니다. 원비어 사건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인명을 경시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경우입니다. 원비어의 죽음은 대북 외교의 처절한 실패를 상기시키는 사건이자 미국 시민을 옥죄하는 것이 북한의 이득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라고 여행을 가는 것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여행 가는 건 북한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그 북한의 이색 관광 상품들. 제일 황당했던 거는 주최처장 배우는 관광 상품. 그거 3시간 돌고 200달러 이상 돼야 되는 거기 관광을 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서양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김정은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관광 상품. 그러나 트럼프 성님 때문에 쪽박 차고 있는 북한 관광의 현 주소를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